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욕 이후의 헤더예요. 오늘도 여러분께 생생한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현지에서 새벽 배송해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뉴욕 증시 그야말로 이 폭락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숫자 먼저 살펴보시면요. 다우 지수 1.75% 내렸고요. S&P 500 지수 2.45%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는 그야말로 오 마이 갓 3.52% 내리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이후 최악의 낙폭을 나타냈어요. 네, 여러분, 이번 주 내내 계속 이어졌던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지만, 이제 지난 몇 거래일은 좀 파월 의장이 시장을 약간 이렇게 안심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날에는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했고 또 이날에는 갑작스럽게 1.6% 이상까지 올랐거든요. 그 후로는 이제 1.5%대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 1.5%도 202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으로 3대 지수가 이렇게 그야말로 폭락장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은 이거일 것 같아요. 이 국채금리 상승. 이제 파월 의장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과연 진짜 괜찮은 게 맞는 것인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CNBC 분석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요. 같이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이제 보시면 Why stock investors are starting to really worry about rising bond yields. 자,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 왜 걱정하기 시작할까? 이런 제목의 기사이고요. 자, 이제 지금 주식 투자자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이 증시에 어떤 의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자, 보시면 이제 2월 10일 이후 10년물 국채 금리는 당시 1.13% 수준에서 이날에 이제 가장 높을 때는 1.61%까지 오른 상태고요. 이제 1년 넘는 기간 동안보다 이제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투자자들이 연준이 아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정책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날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아카데미 시큐리티의 피터 치르라는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상승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뭐를 반영하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월 의장도 이제 어제 들으셨겠지만 파월 의장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Who's right on inflation? 인플레이션 과연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이냐 안 오르는 것이냐? Who's right? 누가 맞냐? 자, 이제 채권 투자자들은 걱정하기 시작했고 파월 의장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누가 맞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depends on who you ask. 누구한테 물어보는지에 따라 다르고 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지금 실질 세계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있냐? 자, 원자재 가격에선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국제 유가는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벌써 이제 구리 가격은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몇 년 동안이나 지금 2%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치르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경제 성장에서 오고 있고 부양책 그리고 인프라 투자에서 오고 있다. All of that is good for stocks. 이 모든 것은 증시에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지금 국채 금리 상승이 나를 겁먹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도 일시적인 것이고 경제 재오픈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한스 미켈슨이라는 이 크레딧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해요. 물론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2020년 여름 이후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 성장이 우리가 본 적 없는 얼마나 강한 경제 성장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연준에 있어 real risk, 실질적인 위험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이 더 이렇게 더 오래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도록 만들 거고 요런 이제 전환 기간에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감을 내비쳤어요. 자, 이제 그 치르 전략가는 the key to the game.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월 의장이 약속한 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만약에 연준이 이제 단기 금리를 계속 낮게 유지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제 테이퍼 텐트럼이 없을 것, 긴축 발작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의 생각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CNBC가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there's no room for error. 그러니까 실수나 이런 게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파ר 앤 밀러 앤 워싱턴의 마이클 파ר 창립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가 완만한 상승을 나타낸다고 해도 뭐라고 말을 했냐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데 지금 대체적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을 리드한 거는 이제 기술주 이런 곳이었죠. 이제 얘네들의 발류에이션과 상관없이 시장을 리드하는 종목으로 무조건 오면 됐던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났다. 이제 대체적인 투자가 뭐가 있는지 봐야 되고 여기에는 그동안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던 종목들 그리고 매력적인 채권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강력한 경제 반등이 이제 금리 상승과 더 높은 물가 이런 것과 이제 함께 된다면 투자 이제 환경이 투자 배경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주 리더십이 끝나고 시장 리더십이 바뀐다는 요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또 투자자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CNBC에서 가지고 온 기사가 있는데요. 네,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폭발했을 때 이 종목들을 사라. UBS의 조언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추천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이제 UBS가 디즈니와 우버 같은 종목들이 이제 억눌린 소비자 수요가 폭발하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소비자들의 이제 지출 수용량이 거대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UBS의 키스 파커 이 전략가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소비 수요를 캐치업 따라오기 시작할 것이고 특히 이제 백신 보급과 부양책이 이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UBS는 현재 이제 억눌린 수요가 1조 6천억 달러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소비자들이 더 지출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BS가 추천하는 종목 여러분 여기 보시면 월트 디즈니, 힐튼, 다든 레스토랑, 그 알타 뷰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우버 테크놀로지 그리고 리프트, 사우스웨스트, 알래스카 에어그룹, 에퀴티 레지덴셜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요. 자, 특히 이제 탑픽 최우선 종목으로는 이제 테마파크 디즈니를 꼽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그 테마파크가 문을 닫으면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호텔 체인인 힐튼 그리고 이제 뭐 알래스카 에어리나 사우스웨스트 같은 항공 기업들도 이제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버와 리프트는 그 차량 공유 서비스죠.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밖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은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다른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좀 유명한 음식점인 올리브 가든의 모회사라고 해요. 이제 미국인들이 다시 외식을 나서면서 이런 다른 레스토랑 그리고 코스메틱 컴퍼니 그 화장품 회사거든요.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죠? 올리브영? 네. 그리고 이런 브랜드들을 추천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밖에 또 중요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3만 건을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 84만 건을 크게 하회하고 직전 주보다도 11만 1천 건 내려갔지만 증시에 좋은 소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지표가 좋게 나온 것은 고용시장 회복 때문이 아니라 날씨랑 연휴 때문에 지표가 왜곡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잠정치 4.1%로 상향 조정됐지만 예상치 4.2%는 소폭 하회했고 그리고 내구재 1월 내구재 수주가 3.4%로 월가 예상치 1%를 크게 상회하면서 최근 이렇게 미국의 경제기 지표들이 다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져서 증시에 좀 악재가 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2월에 미국 내 일자리가 50만 건 증가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어 하지만 또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요즘에 연준 관계자들은 다 이제 장기 금리 최근 상승에도 여전히 완만하다 이러면서 물가에 대해서 아직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이 부진한 기술주 분위기 속에서도 트위터는 2023년까지 매출을 2배로 올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날 3%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 밖의 기술주는 모두 급락했습니다. 알파벳 3.26%, 페이스북 3.64%, 애플 3.48%, 마이크로소프트 2.37%, 테슬라 8% 내렸고요. 이런 와중에도 이제 게임스톱 여러분 다시 레딧발 랠리가 재개되면서 19% 상승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 전문가들의 멘트도 전부 이 국채금리 관련된 멘트였는데요. CNBC 마감 기사 통해서 살펴보실게요. 네,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전략가는 It is all about bond deals today. 오늘은 모든 것이 다 국채금리에 집중이 된 하루였다. 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에 갑작스러운 이 플래시 스파이크, 갑작스러운 급등이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무섭게 했고, 이제 could there be more inflation? 더 물가가 오를 것인가? 비록 연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에드워드 모야 오한다의 이제 선임 시장 전략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미 증시는 계속해서 이제 미 국채 금리의 그 궤도에 따라서 신호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계속해서 이런 하락을 좀 리드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로테이션이 나타날 것인데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라고 하죠. 이제 리츠와 그리고 이제 소비 그리고 금융 그리고 유틸리티 요런 섹터들을 선호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아주 놀라셨나요? 이제 이번 주 남은 거래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좀 국채 금리 움직임을 주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